안녕하세요. 경마정보 판매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 분석 자료의 용어,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9월 3일과 4일 진행한 경주에 대해 비록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경마 분석 자료가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둘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주를 다 분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니 9월 3일 토요일 경마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지난주 9월 3일과 9월 4일 진행한 서울 경마 20개 경주의 최종 분석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앞에 출마표에 있던 모든 마필들의 그동안 어떻게 뛰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마필별 분석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1경주 분석부터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경주별로 이 액면상 선행마가 몇 마리나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이 액면상 선행마는 예상이 아닙니다. 각 마필이 지난 경주를 어떻게 뛰었는지 마필의 습성을 보고 그걸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이번 경주의 예상 전개는 이 예상 위치이지 이 액면상 선행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액면상 선행마를 토요일 1경주부터 일요일 마지막 경주까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토요일 1경주는 총 11마리 출전해서 선행 전개했던 놈이 2마리, 선입 전개했던 놈이 하나, 둘, 3마리. 그래서 11-2-3이 되는 겁니다. 자, 2경주 봅시다. 자, 2경주는 총 12마리 출전을 해서 선행 전개했던 놈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선입 전개했던 게 하나, 둘, 셋, 4마리로 12-0-4 이렇게 됩니다. 자, 3경주는요. 자, 12마리니까 12, 선행형 전개 없고 선입형 전개 한 마리. 그래서 12-0-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전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토요일 4경주부터 일요일 마지막 경주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요일 7경주하고 8경주는 부산말에 우리가 정보가 전혀 없는 외국산 마필까지 포함해서 뛰는 경주입니다. 그럼 액면상 선행마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맙시다. 그냥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경주는 배팅에서 1순위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확신을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자, 이 토요일 1경주와 이 일요일 1경주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게 신마입니다. 신마들이 많고 1전 이하로 뛴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마필의 습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돌립니다. 마법만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경주도 뒤로 돌립니다. 또 각자의 기준에서 뺄 수 있는 경주가 있다면 미리 제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800m 이상의 경주는 선행 가서 한 바퀴 뺑 돌 수 있는 놈이 보이는 경주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1경주와 일요일 1경주와 동등 취급합니다. 이유는 장거리에서 어떤 놈이 선행 갈지 확신이 다른 경주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경주는 20경주가 아니라 토요일 1경주, 일요일 1경주, 일요일 7경주, 8경주를 빼고 난 나머지 16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행마 한 마리 이하만 출전하는 경주와 선행마가 출전마의 50%를 넘는 경주를 확인합니다. 자, 선행마가 한 마리 이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50% 이상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셔야 하는 게 이 예상 위치가 맞냐를 보는 겁니다. 각 경주별로 분석하기 이전에 꼭 전 경주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중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 경주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주별 대가리가 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 해당 경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전 경주에서 이 예상 순위 확인부터 하자는 겁니다. 저희 대전제 3코너에서 앞에 갈 수 있는 말 중 직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이 대가리다 해서 요 3코너까지 앞에 갈 수 있는 말을 찾는 게 바로 액면상 선행형과 분석상 선행형의 작성까지입니다. 이 분석상 선행형은 뭘 보셔야 하냐면 일단 각 마필들에 대해 이렇게 초벌 표시는 제가 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된 분석 선행형 마필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표시되었는지를 검증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때 혹시 졸아서 비선행형을 선행형으로 표시한 게 아닌지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지,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필히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제가 드린 게 맞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냐 혹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고 계시고 만일 수정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가지고 수정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면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수정이 되면 이 2열마가 이 3열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3열마가 2열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2열까지 대가리 후보로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대가리 후보가 바뀌게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강, 초록, 파랑, 주황, 노랑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 이건 이번 경주의 기대 마필이 아니고 예상지의 사전 인기도입니다. 자, 인기 1위가 빨강, 인기 2위가 주황, 인기 3위가 파랑, 인기 4위가 초록, 그 다음 인기 5위가 노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색깔별 인기 순위는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걸 보고 혹시 이 인기 1위나 2위가 비선행형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인기 1위나 2위 또는 둘 다가 비선행형이면 분석 전투력이 상승되는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하셔야 되는 건 이 분석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전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설명드릴 때도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적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안 하겠다고 결정한 일요일 7경주, 8경주와 액면상 선행형이 불확실한 토요일 1경주, 그 다음 일요일 1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경주의 대가리부터 확인합시다. 먼저 토요일 2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대가리 가능성이 있는 말이 2번, 3번, 6번, 8번, 10번입니다. 이 중에서 1열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2번, 6번, 8번입니다. 이놈들부터 봅시다. 자, 요 2번 마필은 사전전에 선행을 갔죠. F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직선에서는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칸의 색깔이 진한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전전에 선행 가서 뒤졌습니다. 그 다음에 2전전하고 3전전은요, 앞선에 붙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또 뒤졌습니다. 직전에는 선행형 유리한 주로에서 이 파란색이 선행형 유리한 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형 유리한 주로에서 선행마가 딱 한 마리 나오는 경주에서 앞선에 붙었다가 겨우 버티는 걸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선입전개는 맞지만 보시는 대로
여기 EM 콤마면 이런 전개에서 여기 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선행형 전개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번에는 선행형이 일단 3마리 나오는 경주에서 만일 여기나 여기 붙는다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안 됩니다. 자, 다음 6번만 봅시다. 최근 2경주 선행형이 1마리, 2마리 나오는 그리 복잡하지 않는 편성에서 2열에서 전개한 이후 직선 버티는 정도의 걸음으로, 자, 버텼다는 건 이때는 기준마 걸음, 이때는 기준마보다 살짝 못한 걸음, 그렇죠? 버티는 정도의 걸음으로 직전에는 1등 말과 1.2마신 차이 나는 2등으로 입상을 했고, 자, 직전에는 1등 말과 2.3마신 차이 나는 5등으로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위치 분석상 삐끗하면 여기에 붙을 수 있고 일반적이면 여기에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놈은 대가리 후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명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이놈은 최근 2경주 전부 1열에 붙었다가 직선에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앞선만 빠른 놈이라고 판단했기에 이놈 역시 대가리는 안 됩니다. 다음은 3번과 10번입니다. 자, 3번은 직전 1열에 섰는데도 직선에서 완전히 퍼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열에 붙기도 어렵고 2열에 따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2열에서는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가리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요 10번인데요. 이놈이 대가리 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이고, 일단 예상을 할 때는 직전에 선행마가 1마리도 없는 경주에서 앞선에 붙었다가 퍼졌습니다. 직전에는 선행마가 좀 많은 경주에서 앞에 붙었는데 직전 대비해서는 걸음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기준마 대비해서 모자란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열에 붙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1열에 붙었을 때도 직선에서 약간은 퍼지는 걸음이었는데 이번 경주 1열에 못 붙으면 대가리 후보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번 2경주는 대가리 후보가 있는 경주이고 그 대가리 후보는 6번 말 1마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가리 후보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표시에 이렇게 글자색을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3경주 봅시다. 이번 경주는 액면상 선행형이 11번 1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선이 빠르지 않을 경주입니다. 그리고 분석상 선행형이 총 4마리입니다. 이것처럼 1열과 2열에 동시에 표시한 게 있고 이 말처럼 1열에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 말처럼 2열에만 표시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번에 무조건 1열에 간다는 뜻이고요. 이 말은 무조건 1열은 못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선행형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상 이 말은 1열에 못 붙는다, 이 말은 1열에 붙는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다 표시한 것은 이 말은 1열에 붙을 수도 있고 2열에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요 11번은 이번 경주 무조건 요 F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4경주를 봅시다. 최근 4경주 선행마가 2마리 이하인 경주에서 대부분 앞선에 붙었지만 직선에서 대부분 퍼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1등과의 마신차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3코너까지 앞에는 가겠지만 직선에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은 안 듭니다. 그럼 대가리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조건이 똑같으니 자, 요 안쪽에서부터 봅시다. 우선 1번 마필입니다. 최근 4전 중에 선행형 전개는 딱 한 번 있고 이때도 직선에서는 퍼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럼 대가리 후보로는 탈락입니다. 다음 3번은 4전전과 3전전에는 앞선에 붙었고 나름 버티는 걸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직전에 날라오는 걸음이 있어 거리 늘면 더 유리하겠다고 팔렸는데 저는 이 말이
선행형으로 예상을 했고, 선행 전개한다면 12주의 공백과 1400이라는 거리 증가로 대가리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대가리 마필에서는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직전과 직직전 모두 선행형으로 전개를 했고, 특히 요 직직전에는 선행형 전개 이후 직선에서도 올라오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경주 선행만 아무도 없는 경주에서 뛰었습니다. 얼핏 보면 스타트 능력도 있고 직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3코너까지 앞에 가서 직선 버티는 걸음으로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선행형 인기마라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놈도 대가리 후보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에서는 대가리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팅을 안 하는 경주로 했고, 여기에 따로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대가리 가능 마필은 여기 보시는 대로 총 5마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마리입니다. 자, 이 중에 여기 표시 보십시오. 자, 여기 F에 갈 말은 2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놈은 최근 3경주 선행형이 불리한 주로 해서 다 선행을 갔음에도 입상 또는 입상에 준하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F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놈은 대가리 후보입니다. 다음 이 3번은 4전전에 선행 가서 대가리 쳤고, 직전에는 2열 외곽 전개로도 대가리를 쳤습니다. 당시 선행형 마필도 4마리로 적지 않은 경주였기 때문에 이놈 역시 대가리 후보가 가능합니다. 다음 4번 마필은 1열 2열에 가서 버티는 걸음이 있습니다. 그럼 대가리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놈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5번은요. 5번도 직전을 제외하고는 앞선이나 2열에 붙어서 모두 입상하는 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놈 역시도 대가리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은 1열에 붙어도 퍼지는 걸음인데, 이번에 1열에 붙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대가리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그럼 이번 경주는 대가리 후보가 총 4마리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4경주는 대가리 후보가 있는 경주이고, 그 후보 마필은 총 4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경주에서 대가리 가능 마필은 총 7마리입니다. 제가 이 경주 F에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말과 2번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제가 위에서 분석한 방식으로 하면 대가리 후보는 1번, 2번, 13번입니다. 그럼 이 경주 역시 대가리가 있는 경주로 경주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했고, 대가리 후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5경주는 대가리 후보가 있는 경주이고, 대가리 후보는 총 3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경주입니다. 6경주에서 대가리 가능 마필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3, 4, 6, 8, 11입니다. 지금 거리가 1800이고, 저는 1800 이상의 경주에서는 확실히 선행을 주도할 마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여기 3번이 최근 4전 중 3번을 1열로 전개했으니 이놈이 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해당 경주에서 선행형 마필은 전부 2마리 이하였습니다. 그럼 이놈은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자기 페이스로 편안하게 뛰어 입상했거나 입상 근처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5마리입니다. 그럼 1열에 갈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후보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대가리 후보가 없는 경주입니다. 다음 7경주 대가리 가능 마필은 1, 2, 4, 7, 9로 총 5마리입니다. 이 중에 역시 위의 방식으로 하면 대가리 후보는 요 2번 마필 1마리입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있는 경주이고, 그 대가리 후보는 2번마 1마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8경주 볼까요? 이번 경주 대가리 마필은 1, 2, 3, 4, 5, 6, 7 총 7마리입니다.
이 중에서 F 마필은 3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은 요 F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 자 여기 3번만부터 다시 봅시다. 이 말은 자 2열에서도 입상이 가능한데 이번에 1열 F에 갈 수 있으니 당연히 대가리 후보입니다. 다음 2번은 역시 2열 입상이 가능한데 이번에 2열은 물론 1열까지 가능하므로 이 말 역시 대가리 후보입니다. 자 5번은 최근 두 경주 앞선에 붙고도 직선에서 약간 퍼지거나 많이 퍼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번 경주의 대가리 후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다음은 7번인데 7번은 F로 가야 겨우 입상할까 말까 할 정도의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저는 F는 3번이 간다라고 판단을 했으므로 이 말은 당연히 대가리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다음 요 1번 봅시다. 1번은 3열이나 2열에서 입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2열에 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가리 후보로는 탈락이고, 다음 4번은 역시 앞선에 못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후보로서는 탈락입니다. 그럼 대가리 후보는 이렇게 2번, 3번이 되는 것이며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이며 대가리 후보는 총 2마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대가리 가능 마필은 3, 4, 6, 7, 9, 12번입니다. 그래서 총 6마리입니다. 여기서 3번과 4번은 요 F에 갈 수 있는 후보인데 이놈 둘 다 F 말고는 요 EM의 위치에서도 입상이 될지 안 될지 검증이 안 된 말입니다. 근데 어느 놈이 F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예에 해당하는 놈입니다. 직전 이놈은 선행을 가서 대차로 뻗어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요 1400 경주에서요. 근데 보시면 해당 경주는 선행마 한 마리 있는 경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번 게이트였습니다. 다시 말해 스타트 때만 힘쓰고 요 F에 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자기 힘안배 하면서 선행으로 갔기에 직선 날라오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어떻습니까? 딱 봐도 선행형 마필이 우글우글합니다. 이런 경주 이놈이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놈은 대가리 후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선행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평가되면 이놈은 후착 후보는 될지언정 대가리 후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도 4도 대가리 후보에서는 탈락입니다. 다음 6번은 2선에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행형 마필이 2마리 이하인 경주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후보에서는 탈락입니다. 다음 7번인데 이놈은 보시는 대로 선행마가 어느 정도 있는 경주에서 선입 2열 전개가 가능했고 직선도 직전 빼고는 계속 기준마 이상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열 가능권이라고 봤고 혹시 좀 더 쳐져서 3열 전개를 해도 직선에서 가능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놈은 대가리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선행 아니면 안 되므로 대가리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자, 12번도 F나 EMW 아니면 확신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대가리 후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탈락.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구경주는 대가리 후보가 있는 경주이며 그 대가리 후보는 요 7번 한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토요일 마지막 식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대가리 가능 마필은 이렇게 됩니다. 총 5마리입니다. 이 중에 F나 EF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은 요 5번 마필과 7번 마필입니다. 자, 그럼 우선 5번은 2열에서도 입상 가능권인데 이번에 1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가리 후보입니다. 7은 앞선에 가서 입상 이력은 있지만 확신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가리 후보에서 탈락입니다. 9는 그나마 선행가도 입상 확신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이번에 1열 외곽이나 2열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 자, 10도 선행 가야 가능권입니다.
대가리 후보에서는 탈락입니다. 그럼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고 그 후보는 자 5번 요 한 마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제가 대가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주는 자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총 7경주입니다. 그 중에 대가리 후보가 한 마리만 있는 경주는 2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또한 인기마가 대가리로 잡히는 경주는 2, 5, 7, 10번 경주이고 비인기마가 대가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4경주하고 8경주이며 비인기마가 대가리 잡히는 경주는 9경주입니다. 다음 후착에서 후착 마필 세팅이 불확실한 경주는 또 배팅 후보군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날 배팅 경주를 2, 5, 8, 9, 10 이렇게 5경주로 예상하였고 이 중에 5경주, 8경주, 10경주는 인기 1위를 대가리로 잡는 경주이니 이 경주에서 후착이 인기 2, 3위권이 유력하다 판단되면 현장에서 취소하는 경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끼리 경주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2경주, 8경주, 9경주 3경주를 배팅을 했고 각 경주별 복승식으로 3방에서 4방 정도를 때렸고 경주당 구멍수의 배팅액은 동일하게 적용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경주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경주를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 경우이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분석 자료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는 구체적인 감이 오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한 채로 승부 또는 배팅 경주를 각자 선정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동일한 기준을 전 경주에 적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동일한 자료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번은 각자 달라지실 겁니다. 승부하는 경주 숫자나 승부 경주 번호도 다 달라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경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자신의 판단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하고 또 누가 이 말이 좋다더라 또는 누가 이 말이 간다더라 라는 알 수 없는 정보로부터 자신이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번 주 이 분석 자료를 여기까지 만드는데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경마에만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요일 오후 4시쯤 출마표가 나오면 저는 웬만하면 목요일에 여기 보시는 마필별 분석 자료와 여기 보시는 출마표 자료에 대해서 완료하려고 노력합니다. 되도록 회식이나 약속, 회의는 목요일 오후에는 안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평균적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각 경주별 대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마리인지 판단하는데 보통 경주당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아예 초장부터 안 하겠다는 경주 빼고 나면 대략 16개에서 17개 경주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대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금요일 저녁 10시쯤 되면 이제 때려야 할 경주와 포기해야 할 경주가 가닥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부터 토요일 공부를 시작합니다. 보통 토요일 배팅 경주는 적으면 2경주에서 많으면 4경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새벽이 되면 어느 정도 배팅 경주 중 후착 세팅까지 완료됩니다. 이걸 가지고 토요일 경마를 하고 또 토요 경마 완료되면 일요일 또한 2경주에서 4경주 정도 배팅할 예정인데 이때는 그나마 토요 경주 시간보다 조금은 여유가 있게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만일
목요일에 급한 업무가 생기거나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하면 일단 분석 자료는 다 만들어도 토요일 경주는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찝적대다가 제 패턴이 엉망이 되면 맞출 경주도 안 되니까요. 이럴 땐 분석 자료만 다 만든 후에 대가리 세팅부터는 일요일 경주만 하게 됩니다. 또 금요일에 바쁜 일이 있어 분석 자료를 만들지 못하면 그 주는 경마장에 안 갑니다. 대신 분석 자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 경주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